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중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4박 6일 중동 순방을 통해서 제2의 중동붐이 열릴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단 그러려면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이게 확전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귀국했어요. 그런데 사우디하고 공동 성명이 나온 게 보니까 1980년 이후에 두 번째다. 네. 그동안 46년 동안 성명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 공동 성명이 나온 거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1980년에 처음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셨을 때 공동 성명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43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전에도 8차례 정도의 이제 정상급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성명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공동 성명 자체는 이제 우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정말 이제 새로운 협력의 관계,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걸 제가 지금 맺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그래서 외교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계일 때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략 동반자 관계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경제 협력의 분야를 다 망라해서 사실 14개 항에 이릅니다. 44개 항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협력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공동 성명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위급에서 포럼이 이제 생기는데 전략 파트너십 포럼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또 위원회에 대한 MOU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 관계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팔 사태 지금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의 내용도 담겨 있는 아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문서가 이번에 저희 채택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관님 보니까 기존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거든요. 네.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 친하게 지내자 얘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격상됐다고 하셨는데 뭐가 달라진 거죠? 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 발전의 단계를 또 협력의 단계를 미래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달라진 거고요. 전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양국이 경제 문제나 정치, 국제정치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다 해서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협력의 내용이나 또는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때 양국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까지. 중동 외교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중동에 공을 들여야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석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석유 빼고 말씀해 주신다면. 석유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요즘 같이 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 경제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생명선. 그러니까 석유와 그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하는 부분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건 기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있지 않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그걸로 해서 국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석유나 그런 그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석유를 쓰지 않은 시대가 온다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빅3를 중심으로 해서 2030년을 타겟으로 놓고 미래 비전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빅3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면은 중동에서 가장 발전적인 나라고 가장 국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일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완전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일의 중심에 뒀던 그런 경제 구조로 완전히 개혁해서 탈탄소, 재생에너지, 디지털, 뭐 AI, 뭐 스마트팜 이런 여러 곳으로 지금 가져가는 경제 구조 개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옴시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우디 혼자서 할 수 없죠.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에너지 부분 빼자, 건설 부분 빼자 했는데 에너지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러스트가 신뢰라는 게 있는 거고요. 신뢰가 있는 파트너인데 거기에 저희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역량까지 있으니까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로서도 이제 그 중동이라는 큰 시장 예전에 저희가 뭐 중동 붐이라 1차 중동 붐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정상 다녀오시면서 중동 2.0 또 신중동 특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전 새로운 분야에서 열리는 그런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이 만나셔서 그러한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분이 많이 가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중동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 중동 빅3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서 네옴시티도 건설하고 네, 그렇죠. 미래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완전 싶고 바꾸고 싶고 수소도 개발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거를 해줄 역량이 있고 네. 그럼 둘이 힘을 합치면 양쪽 다 윈윈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전략이 미래지향적 전략 이런 단어가 붙었다라고 이해하면 물론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그 전에 저희가 했고 그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거를 워딩 그러니까 말로만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상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럼 이러하게 성명 자체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될 거고 기업과 함께 저희가 노력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협력 관계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또 많이 협력을 했었다고 하던데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조간신문 헤드라인 보니까 빈살만이 파트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제 이제 외통위원인 윤상현 의원 인터뷰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빈살만 왕세자에게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어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셨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이라는 게 처음이거든요. 사우디에. 사우디예요? 네. 그렇게 많은 기간에. 이제 한 번을 초대를 안 했네요. 아니요. 이제 많은 갔지만 국빈이라고. 국빈으로. 국빈으로. 이제 국빈 방문이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직접 드라이브를 해서 미래 이니시에이티브 포럼이라고 하는 그게 사막의 다보스라고 하는 거기에 직접 가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굳이 비교하여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언론도 보도를 보면 이번에 제2의 중동붐이 열렸다. 대한민국 경제가 70년대 80년대 초에 중동 특수로 호황을 누렸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한 붐이 올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대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저는 충분히 기대된다고 보여지고 일단 좀 숫자적으로 이번에 한 것들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서 머리에 딱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요. 지금 거셔서 사우디하고 카타르에서만 202억 불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된 MOU가 됐습니다. 그죠. 물론 사우디가 156억 불, 저쪽이 이제 카타르가 46억 불인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왔을 때 이미 290억 불. 를 저희가 이제 했었거든요. MOU. 다 합치면 446억 불이 돼서 우리 돈 6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 290억 불 지난해 저희가 협의했던 건 60%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로만 봐서도 60조 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올해까지 합쳐서 엄청나게 큰 그 서로의 협력을 담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건 이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숫자적으로도 그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내용물만 봤어도 물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원유나 석유에 아직도 이제 석유나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 530만 배럴 정도의 원유 비축 기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구매권을 가지는 것이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탄탄한 여러 가지 원유 수급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분야의 다층화, 복합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현대자동차가 중동에 처음으로 전기차 조립 공장 4억 불 이게 이제 저기 국부펀드하고 함께 합작하는 건데 25년부터 이제 양산을 5만 대씩 한다는 거거든요. 네.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제 시장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교두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네온시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네이버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합작 회사가 있어졌는데 5개 시리의 가상 도시와 똑같은 그런 가상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급을 한 도시를 관리하는 홍수 계획 같은 걸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건설을 했다면 이제 디지털 건설로 넘어가는 그러한 협력도 이루어졌고 조선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 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최대 조선소를 저희 그 HD 조선 해양소 해양 회사와 함께 지금 아라콤이 하고 이미 조선소 건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엔진 선박 엔진도 하고 있고 또 주단소 시장이라고 하는 걸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협력으로 사우디의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끼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마트팜. 지금 카타르 같은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석유가 없어지고 나서 식량 작업을 위해서 다 들여와야 되는데 자신들도 식량 안보 엄청난 중요한 이슈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식량을 사막에서 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 사업에서 중동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라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 첨단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합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차관님? 수소 협력. 왜냐면 사실은 석유가 그냥 물처럼 나는 나라에서 수소 에너지를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석유가 물처럼 나지만 석유를 안 쓰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석유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렇게 디클레어 많이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소는 가장 안전한 재생에너지입니다. 가장 또 손쉽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수소 에너지 하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소 오아시스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거 이번에 사우디랑 해서 수소를 만들고 활용하고 또 그런 제도까지 전체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나중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2050년까지 제가 탄소 프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재생에너지 수소 필요합니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빈사마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현대차하고 협력해서 앞서 말씀하신 전기차 공장 만드는데 다음에는 그 전기차 거기서 생산한 전기차를 같이 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날 오겠죠? 올 겁니다. 지금 조립하고 하는 공장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금 중동이라는 데가 워낙 정세가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경제 협력들이 다 잘 되려면 중동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가 이제 빨리 이제 무력 분쟁 중단되고 또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그리고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있으니까 인도 지원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 문제 지금 28 사태 굉장히 지금 10월 7일 시작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이제 그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는 규탄한 성명을 했고 또 민간인 보호, 인도법이 지켜지는 반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동의 여러 관계자가 합력해서 이런 분쟁 자체가 빨리 지금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많은 언론의 분석들을 보면 이 하마스의 공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수교 협상하는 거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에 대해서 사우디의 정확한 입장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사우디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뭐 외교적인 사안이니까 정확하게 이러하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우디는 그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영향력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한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우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불구하고 이미 계획되었던 중요한 한국 파트너와의 국빈 방문을 그대로 소화했다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의 이러한 분쟁이 어떻게 발생되었던 간에 빨리 중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확전은 역시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랑 이야기 그 공동성명의 내용에서도 예.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도적 지원이 빨리 들어가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중동적인 핵심이자 예. 또 책임을 진 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른 외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외교 안보 사안 좀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네. 방한 합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이미 이제 항저우에서 한 네. 총리를 만났을 때 그런 방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야기가 있고요. 양 국가 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교류 소통이 필요하다 하는데 많은 공감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주 좋은 흐름이 있고요. 서로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와야 한다 이라는 논의는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만 예. 특정한 시기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런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미국, 일본, 한미일 간의 요 삼각 협력이 공고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좀 소원해지는 모양새가 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던데 아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까?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미를 공고히 해 나가는 건 우리 외교 원칙이나 또 한반도 상황에서 정말 가장 네. 중요한 우리 협력이고 어떤 하나의 외교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외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비례 외교.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항상 열려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증진하자 예.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감대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외교 역량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거 좀 네.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작업자 2명이 피폭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제 오염수 처리 장치 배관 청소를 하다가 난 사고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우리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배관을 예, 예. 청소하다가 생긴 거라서 일본 언론이 또 나왔고 뭐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번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그 오염수 처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고 또 투명하게 그리고 IAEA에서 충분히 검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네. 저희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 정부에서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외교부의 오영주 제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